n각형의 대각선 개수 공식이 있었죠. n-3 곱하기 2분의 n. 왜 이렇게 나오냐? 자, 예를 들어서 육각형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 점이 6개가 있는데요. 대각선이 몇 개인지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점 A라고 할게요. 점 A에서 날릴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냐? A가 자기 자신에게 날리는 건 선이 아니고요. A가 오른쪽 친구에게 날리는 건 대각선이 아니고요. A가 왼쪽 친구에게 날리는 것도 대각선이 아니네요. 6개의 점 중에서 나랑 오른쪽 친구랑 왼쪽 친구를 빼버리면은 그게 n-3이거든요. 의미가 뭡니까? 한 점에서 날아가는 대각선의 개수입니다. 한 점에서 날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n-3 나와요. 빼기 3을 기억하면 된다. 나랑 왼쪽이랑 오른쪽 3개 빼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점에서 점 3개를 이렇게 날렸어. 대각선 3개 날렸어. 근데 이제 점이 n개 있잖아. n각형이니까 일단 n을 곱해. 여기서도 3개, 여기서도 3개, 여기서도 3개, 여기서도 3개, 여기서도 3개 날린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때 끝내는 게 아니라 나누기 2를 왜 하냐면 중복을 해소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을 하나 잡아주면요. 이 선을 A점에서 날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이미 이 B점에서 날렸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A에서 날리거나 D에서 날리거나 이제 같은 하나의 선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2분의 n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대각선 개수의 공식이었습니다. 모르셨다면 일단 적어두시고 거의 3년 만에 본 거니까 일단 적어두세요. 의미는 알아야지. 자, 2분의 n 곱하기 n-3이라는 걸 이제 외워놨는데 고등학생은 좀 다르게 봅니다. 같은 식인데 다르게 이해하자는 거. 자, 콤비네이션 이용해 볼게요. 다시 한번 육각형이 있거든요. 이 육각형에서 일단 뭐 선분도 괜찮고 요 오서리도 괜찮고 대각선도 괜찮으니까 만들 수 있는 모든 선분을 계산을 해보자. 이게 뭘까요? NC가 되겠죠. n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요. 이거는 모든 선분의 개수가 됩니다. 오서리 더하기 대각선의 개수라는 것이 NC가 말이죠. 근데 나는 대각선만 알고 싶거든? 그럼 뒤에서 모서리 개수를 빼주면 되잖아. n각형면 모서리가 몇 개 있겠니? 아니 육각형면 모서리가 6개 있잖아. 그냥 n개를 빼주면 된다는 거야. 모든 선분에다가 모서리의 개수를 빼면은 그것은 대각선의 개수가 된다는 거야. 콤비네이션을 살짝 이용해서 모서리인 거 빼서 계산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수꼴로 바꿔주면 2분의 n 곱하기 n-1이 되는 거고 거기 뒤에다가 n을 빼는 건데 통분이란 걸 하게 되면은 이 식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공식과 동일한 2분의 n 곱하기 n-3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NC 빼기 N으로 한 번 더 써두자. 이거는 도형에서 바로 점으로 설명을 해준 거고 이거는 NC 빼기 N 조합을 이용한 두 번째 설명입니다. 같은 공식이에요. 같은 공식인데 이렇게 외워두면 조금 계산하기 쉽겠죠. 그래서 몇 개래? 44개.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외워둬도 이렇게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이렇게 외워둬도 어차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늘 44라고 해주면 돼. 대각선이 44개 많은 거잖아. 계산해보자. 늘 44니까 n 곱하기 n-3이 88이겠네. 숫자 딱 보이네. 11 곱하기 8이네. n은 11을 받습니다.
각자 또 필요가 없죠. 11각형의 대각선이 44개였어요. 정답은 11각형 골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만 하고 어차피 계산할 때 저 분수꼴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자. 다음 또 뭐가 어려웠지? 삼각형. 버프 있었나? 이건 아까 테스트에서 풀었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702번. 단어도 자주 나오고요. 버프랄 게 없는데 뭐? 질문인가요 혹시? 1706번이랑 1707번 두 개 풀고 가자. 1706번 보자. 일단은 원위에 10개의 점을 찍어놨습니다. 10개의 점 중에서 3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10C3인데요. 10C3을 계산해주면 되게 쉽게 맞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10C3은 120이 맞습니다. 그냥 10C3이라고 써주면 끝나요. 10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10C3 120이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점 중에서 3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려 했죠. 자, 이거 우리 배웠어요. 직각삼각형 어떻게 계산하냐? 지름 곱하기 지름 하나당 삼각형 개수를 했어. 저 그리면서 지름은 점이 10개니까 지름은 5개가 그려지겠죠. 지름을 5개를 그릴 수 있고요. 저 원에다가. 그럼 지름 하나를 그려봤을 때 직각삼각형 몇 개 나오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겠죠. 안 그려봐도 알지. 5, 8에 40개 맞습니다. 니은도 맞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80개냐? 아, 이건 당연히 틀렸지. 왜냐면은 120개에다 40개를 빼야 80개잖아. 직각삼각형이 아닌 게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일 리가 없잖아. 그래서 당연히 틀렸지. 이등변이 아닌 것도 나오니까 만들어 보면 80개보다 적겠죠. 정답 그래서 2번 바로 골라주면 됩니다. 실제 몇 개인지 궁금하면 그냥 그려서 세보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들에. 자, 다음. 오, 이건 진짜 터프인데? 쉽지 않아 보면 170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수행에 대하여 3의 n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 표현 자체가 일단 어렵거든요. 10으로 나눈 나머지의 밑줄 치고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10으로 나눴는데 뭐가 남겠니? 1의 자리가 남겠죠. 1의 자리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1의 자리라고 말하면 될 거를 얘가 어렵게 1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숫자의 1의 자리 수 보라는 얘기입니다. 10으로 나눈 건 1의 자리가 남겠죠. 3의 거듭제곱 그냥 해보세요. 3, 9, 27, 81, 243, 1의 자리만 보면은 3, 9, 7, 1이 반복됩니다. 3, 9, 7, 1 반복됩니다. 그 다음은 누구니? 9의 거듭제곱이요. 그럼 9도 해보는 거지 뭐. 9, 9, 81, 7이 9. 아, 이거는 뭐 9, 1이 반복되는 거지. 9, 1, 9, 1, 땡땡땡. 규칙성 찾았고요. 이때 그 좌표를 평면상에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좌표는 이제 8개가 있겠죠. 좌표 평면 불러옵니다. A가 X좌표죠. X축, Y축. X좌표는 1, 3, 9, 7. 1, 3, 7, 9. 1, 3, 7, 9. Y좌표는 1 또는 9. 1, 9.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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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8개의 점을 다 찍었습니다. 이 8개의 점 중에서 3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야,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렵지. 이제 쉽지. 이 8개 중에서 삼각형을 고르시래. 그러면 일단 83을 때려. 83 전체를 때려놓고
이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은 삼각형이 아닌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누굴까요? 여기 4개 중에 3개 고르는 게 되겠죠? 이 4개 중에 3개 고르면은 그건 삼각형이 아니에요. 빼세요. 직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4개 중에 3개를 고르면은 그건 삼각형이 아니에요. 꼭 빼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삼각형이죠. 네, 직선들을 빼주면은. 끝났네요. 자, 앞에 계산해주면은 8 시작하니까 8, 7, 6, 3이니까 7, 8에 56에다가 뒤에는 8개 빼주면 되겠네요. 삼각형에는 48개 있었습니다. 주관식이니까 48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해석이 너무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10으로 나눈 나머지라기 일단 1의 자리라는 거고 점을 찍는 것까지만 가주시면 되는 거야. 일단 점까지 찍어서 점수를 보면 여사건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답 확인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얘도 어려워 보이긴 한데 질문 있나? 넘어가. 사각형 안 알려줬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마무리하자. 어려운 걸로 바로 가야지. 뭐 없나? 일단 이거 보자. 1712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작긴 한데. 평행선 3개, 3개, 4개를 그림과 같이 교차되도록 놔뒀습니다. 이때 평행선면이 몇 개인지 세래요. 그림이 너무 작다. 다시 그리자. 세 개, 4개. 이제부터 평행사면을 좀 세볼까요? 평행사면요. 평행사면이 발생되는 영역은 세 영역이 있어요. 여기 1번 영역과 여기 2번 영역과 여기 3번 영역을 잘 보셔야 돼. 1번 영역 먼저 볼게요. 여기 안에서 평행사면을 어떻게 세야 되냐? 평행사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집 만든다고 생각하면 집, 사각형의 집. 집을 어떻게 만듭니까? 바닥 공사 해야겠죠? 지붕 덮어야겠죠? 왼쪽 벽 세워야겠죠? 오른쪽 벽 세워야겠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가로로 평행한 선분들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바닥과 지붕을 골라주는 겁니다. n개의 선분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위아래를 깔아주는 거야. 좌우도 마찬가지야.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n개가 깔려있을 때 그것도 그냥 2개를 골라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 그림에서 보면은 위아래가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 중에서 땅과 지붕 2개를 골라주면 되니까 3C2예요. 그 다음에 좌우 벽은 3개가 있잖아요. 똑같이. 이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하면은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이 되면서 전부 다 다른 사각형이 나오는 겁니다. 9개거든요. 이게 실제로 9개인지 궁금하면 세보시면 돼요. 9개 나와요. 작은 거 4개, 2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또 4개, 4, 큰 거 하나, 4 더하기 4 더하기니까 9개 확인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이거 하나씩 세겠지만 우리는 깔끔하게 MC, NC로 곱해서 9로 가져갈 수 있다. 여기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평행선형 몇 개 나올 거냐? 평행한 3개의 선분 중에서 2개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평행한 4개의 선분 중에서 2개 고르시면 되는 거. 곱해주면은 3 곱하기 6이니까 18개를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구조가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여기도 계산이
평행한 3개의 선분 중에서 2개를 고르고 평행한 4개의 선분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전부 다 다른 평행한 삼각형이 됩니다. 얘도 18개. 평행 합치로 더해주면 36개가 도달하니까 4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땅 바닥 왼쪽 오른쪽 벽에서 이 공식을 일단은 기억을 하시는 거야. 2개 골라주면 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하시고 확인하시고. 자, 정답 5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자, 넘어가 봅시다. 도전. 1715번 도전. 질문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풀시간 좀 1분 줄게요. 왜냐? 아니 이번에 공식으로 발 안 돼요.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요.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안 채집니다. 여사건으로 풀까 직접 쓸까 고민하셔야 돼. 원래 맞았나요? 원래 썼던 정답이야? 다시 해봐. 계획이 있어. 어떻게 할까?
모양별로 세는 거 좀 빡세겠죠? 넓은 영역보다는 좁은 영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방금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래, 되살려야지 그렇게. 되살린 영역에 뭐 좀 진하게나 색깔 같은 걸로 강조를 해두시고 거기 안에서 여사건을 세세요. 전체부터 계산 다시 해봐요. 가로 몇 개 중에 2개, 세로 몇 개 중에 2개 곱하면 전체야. 살리고 직사각형 안에서 먼저 계산을 해주세요. 이거 안 살리면 거의 못 셉니다. 너무 많아요. 전체부터 계산해보세요. 살리세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살리세요. 모양이 삐뚤빼뚤하니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계산했던 거 기억나? MC, NC 그거 이용하려고 직사각형 살려. 뭐해 빡빡 그거 미술사 아니야. 대충 그거. 그렇지. 자 이제 그 크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각형 다 계산해요. 아까 알려준 대로 가로 중에 2개, 세로 중에 2개 골라서 곱하면 돼. 세로 8개다. 세로 계산해. 세로 선 8개잖아. 가 위야 좌우로. 여덟 개잖아 좌우로. 계산해놓고 계속. 사시는 6이에요. (168개가) 다 버렸죠. 168개 중에서 이제 안 되는 걸 빼셔야 됩니다. 모양별로 샜나요? 오케이. 168은 나왔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없던 부분을 되살렸잖아. 거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걸 모든 걸 모양별로 세서 빼주면 됩니다. 얼마 안 되겠지 뭐. 그러니까 문제를 냈겠지. 그거 계산하고 안 되는 거 빼시고. 정답 나왔어? 어딨죠? 모양별로 샜나요? 오케이. 뭐. 그림도 같이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자, 다들 잘 했어요.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이거 이렇게 안 풀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16개를 셀래, 152개를 셀래. 당연히 16개 세야죠. 152개 다 못 셉니다, 이거. 세다가 10분, 20분 다 지나가겠다. 그래서 정답이 152개가 나오고요. 정답을 보면 당연히 여사건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모양별로 다 기록을 해주세요. 이게 셀 수 있는 수들은 나오니까 작은 거 2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3, 1 곱하기 4,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다 세서 가면 됩니다. 다 세보면 16개 나올 거예요. 해주면 정답 152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끝났다. 야, 중학까지 끝났다. 드디어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좀 쉬게 애매하니까 1등급 문제 빨리 하고 5시 50분에 수업 끝내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선생님 요거 1등급 문제 좀 풀어오라고 했죠. 고민해보라고 했어요. 오늘 이거 몇 개 풀어보고 쌍둥이 문제 숙제 나갑니다. 자, 일단 5월 내내는 순열과 조합만 시킬 거야. 순열과 조합만 계속 시킬 거야. 5월 2주 남은 시간에.
여기 몇 번이야? 1606번 볼까 여기? 맞나? 더 앞으로 가겠네? 경우의 수로 갑시다. 네, 여기 몇 번이니? 1520번 보자. 일등급을 해봤자 방금 풀었던 터프랑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1520번 들어오셨고요. 200부터 600까지의 홀수의 동그라미, 홀수 또는 짝수의 1의 자리 숫자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지요. 홀수니까 1의 자리가 1, 3, 5, 7, 9 중에 하나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야. 100의 자리는 2, 3, 4, 5가 가능하겠죠. 600까지를 하긴 했는데 600은 홀수가 아니잖아. 일단 100의 자리 기준으로 케이스 4개 나눠주고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1, 3, 5, 7, 9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달라야 된다. 중복을 허용 안 해줬죠. 앞에 2랑 4인 거는 괜찮아요. 짝수니까 1, 3, 5, 7, 9가 여기 다 들어올 수 있어. 5개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야. 50 하나 골라 잡아서 1의 자리에 두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쓴 거랑 저기에 쓴 거 2개를 썼고요. 가운데에는 0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까도 똑같은 거 했지만 원래 0부터 9까지야 자리수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2개를 사용하신 거잖아. 8개가 남으신 거잖아. 8개 중에 하나 고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이제 곱하기 8이라는 거야. 곱하기 8 40까지 나옵니다. 여기도 구조가 똑같지요. 앞에 4를 놔뒀으니까 1의 자리에 1, 3, 5, 7, 9가 다 되는 거고 51 곱하기 8 똑같이 계산됩니다. 근데 100의 자리가 3이랑 5인 건 조금 깎이겠죠. 여기에 3이 이제 못 드니까 1, 5, 7, 9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셔야 되는 거니까 얘는 41 곱하기가 됩니다. 물론 그 뒤에 곱하기 8은 똑같겠죠. 숫자 2개 썼으니까 8개 중에 하나 10의 자리 똑같겠죠. 뭐 여기도 41 곱하기 8 이렇게 4줄을 전부 다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써놓고 해주면 되겠죠. 한 방에 가자. 4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가 18이잖아. 18 곱하기 8 계산해주면 144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케이스 분류가 중요합니다. 100의 자리 2, 3, 4로 나눠주시고 이거는 할만한 것 같죠? 넘어가고 일단 1522번 도형 문제 하나 풀까? 자, 1522번 넘어가자. 평행하고 거리가 1인 두 직선이 있습니다. 각각 5개씩 점을 찍어놨고요. 각 직선에서 2개씩 점을 선택을 해서 사각형을 만들 건데 유일한 조건은 넓이가 2여야 된다는 거. 넓이가 2인 사각형을 만들라고 했어. 그것은 직사각형이어도 괜찮고 사다리꼴이어도 괜찮겠지. 넓이가 2인데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높이가 1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높이가 1인 걸 이용해서 일단 직사각형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직사각형 모양도 있겠죠? 그럼 얘는 높이가 1이고 여기도 이어야 되고 평행사변형도 있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얘도 되겠지. 근데 얘도 일단 여기가 이어야겠지? 높이가 1이니까. 근데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사다리꼴도 되겠죠. 사다리꼴도 사각형이잖아. 위아래 더한 거에 높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야 되니까 위아래 더해서 4가 되는 사다리꼴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뒤집은 것도 있죠.
가능한 모양을 모두 그려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각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림을 다 그렸으니까 세면 됩니다. 얘는 몇 개 나오냐? 하나, 둘, 세 개면 끝나죠. 그냥 세 개입니다. 너 몇 개 나오냐? 하나, 둘, 두 개죠. 얘도 두 개죠. 너 몇 개 나오냐? 두 개죠. 얘도 두 개죠. 더 없습니다. 사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은 다 그린 거잖아. 더해주면은 8 더하기 3 11개가 나와. 여기까지. 모양별로 그려놓으세요.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거다. 다음 넘어가자. 색칠하기 같은 거야. 색칠하기, 모양별로 색칠하기. 자, 다음 문제 넘어가보자. 6개의 섬이 있는데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 연결된 건 아니네. 여기는 좀 빠져있네요. 여기가 하나가. 흰, 노, 파. 흰, 노, 파. 색깔은 3종류, 깃발은 2개씩. 다리로 연결된 이웃 한두 섬에는 같은 색의 깃발을 세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랬고요. 색칠하기 유형이랑 똑같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친구가 제일 많은 애부터 시작을 해주죠. 얘가 친구가 제일 많다. 흰색으로 시작해보자. 여기를 먼저 칠할 거거든. 자, 여기에 칠할 색깔이 지금 시작이니까 흰 노파 중에 하나 고르겠죠. 3 곱하기로 시작할게요. 예를 들어 흰색을 칠했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를 칠해보자. 여기를 칠하는 거는 둘 중 하나 고르면 되겠죠. 방금 왼쪽에 색 피해서 2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하겠습니다. 칠하는 순서대 알파를 붙여줄게. 그 다음에 여기 칠해볼까? 여기는 여기랑 여기에 피한 걸 2가지 피해야 되니까 1가지 남은 색깔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A, B, C까지 칠했어요. A, B, C는 전부 다 다른 색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흰노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계속 칠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 칠해야지. D. D 칠해볼게요. D는 아직 여기가 안 칠해졌으니까 얘 하나 피하면 되니까 2가지가 되겠죠. A, B, C, D. E 칠할게요. 여기 E 영역이라고 할게요. E 영역은 A랑 D 2개를 피해야 되니까 1가지가 되겠죠. 잠깐만. 그러면은 어렵네. 뭐가 어렵냐면 E랑 C가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그죠? 케이스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한 줄 풀이로 쭉 들어오고 있는데 A, B, C, D까지 들어왔는데 잠깐 스톱하셔야 돼. 왜? F를 색칠할 때 이제 F 색칠하고 끝내야지 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자. 이 E랑 C가 같은 색깔인지 다른 색깔인지 모르죠. 둘 다 된다는 거지. E랑 C가 같은 색깔이면요 여기에 곱하기 2로 끝내야 되는데 다른 색깔이면은 곱하기 1로 끝내야 되잖아. 이게 결정이 안 된다라는 거는 한 줄 풀이가 불가능하니까 날려버리시고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E랑 C가 같은 색깔일 거냐 E랑 C가 다른 색깔일 거냐로 나눠서 가야겠죠. 예전에 보여줬던 그 도넛 그림처럼 말이죠. 같은 색깔인 상황과 다른 색깔인 상황을 나눠야 됩니다. E랑 C를 같은 색깔로 칠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이것도 필기를 일단 해두셔야 돼.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잘못된 플레이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블록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E랑 C 같은 색을 칠해볼게. 색칠하는 수를 좀 바꿔보자 그러면. 일단 A부터 칠하긴 할게.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해야겠죠. 그 다음에 E랑 C를 동시에 칠할게요.
같은 색이니까 같이 칠한다고 생각해. A에 칠한 거 하나 빼고 둘 중 하나 골라서 B랑 C를 동시에 칠하세요. B랑 C를 칠한 상태에서 이제 D랑 B 결정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럼 D에 칠할 게 이제 한 가지밖에 없겠죠. 두 가지 피해야 되니까. B에 칠할 것도 한 가지밖에 없겠죠. 두 가지 피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1 곱하기 1입니다. 뒤에 1 곱하기 1은 뭐예요? B랑 D 결정해주는 거야. 아, 그럼 이제 마지막에 F를 결정할 수 있지. E랑 C가 지금 같은 색깔이니까 F 입장에서는 한 가지 색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F 입장에서 곱하기 2로 끝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계산 끝났고요. 다음 E랑 C가 다른 거 한번 칠해 볼게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A부터 일단 3 곱하기를 시작하시는 건데, 자, 근데 이제 E랑 C가 달라야 되잖아. 그죠? 위에서 20까지 칠하는 게 3 곱하기 2였다면 이제 2에 칠할 게 2 곱하기고 C에 칠할 게 1 곱하기가 되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E랑 C가 달라는 거. 3이 1로 같다는 거. 그럼 이제 B랑 D를 또 결정을 해보자. B랑 D를 마찬가지 아니겠니? 그 D는 2개 피해야 되고 D도 2개 피해야 되니까 1 곱하기 1은 똑같죠. 뭐. 1 곱하기 1. 근데 마지막이 다르죠. 이제 F 입장에서 피해야 될 게 두 가지 색상이잖아. E랑 C가 다르니까. 그럼 너 남은 거 하나밖에 안 되지? 1 곱하기 1 끝났습니다. 네, 더해주면 되겠죠. 위에 있는 게 몇이냐? 12가지. 아래에 있는 게 몇이냐? 6가지. 더해서 18가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넛이랑 같이 기억해놔. 도넛이랑 그 도넛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인접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때는 E랑 C 말하는 거 지금 인접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때는 얘네들이 같은지 다른지 결정이 안 되잖아요. 잘못된 솔루션에서. 그죠? 그래서 애초에 케이스를 경우를 나누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이거 두 개는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뭐 개정이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2009년이면 너네가 09년생인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나왔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훌륭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매년 문제가 나오는데 이 두 문제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있죠. 일단 좀 아까워요. 내가 그냥 풀어주기 좀 아깝거든요. 1524번 2분 정도만 한 문제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1등급 문제 그냥 와서 해서 들으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의 사고력이 증진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놓쳐버리는 거야. 색깔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색깔을 A, B, C 등의 문자로 설정하면 되겠죠. 규칙은 간단하네요. 맨 위랑 맨 아래가 서로 다른 색이어야 되고요. 이웃한 것도 서로 다른 색이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색깔 3개를 A, B, C로 두고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번호가 색깔이야? 맨 위랑 맨 아래가 달라야 되는데 같은 게 아니라.
한 줄 풀이 안 될걸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로 하다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 너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풀면 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봤어 혹시?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수영도 노가다가 좀 필요합니다. 직접 셈을 해봐야 돼요. 들어봤나요? 정답이 어떻게 나왔죠? 좀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해보세요. 그것들을 쭉 나열해봐. 답 나왔어?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세고 있나요? 자, 됐어. 수독. 같이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일단은 한 줄 풀이를 시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지. 여기서부터 칠해야지. 3 세 가지 안에 칠했죠? 둘 중 하나 치면 되겠지. 2 근데 마지막에 1인지 2인지 결정이 안 된다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1이냐 2냐가 결정이 안 된다. 여기 마지막에 여기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몰라요. 이걸 전부 다 수용도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네. 한 줄 풀이가 불가능하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서 일단은 맨 위랑 맨 아래가 달라야 된다 했으니까 맨 위에 3개, 맨 아래에 2개 칠하는 순서를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맨 위랑 맨 아래를 먼저 칠해라. 3 곱하기 2, 6가지 조합이 나오는데요. 이 6가지 조합 중에서 하나 예시를 들어서 A, B를 셈을 해서 6을 곱하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럼 맨 위에 A, 맨 아래에 B를 뒀을 때 그 사이사이를 직접 세야 된다. 노가다 뛰실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도 갑니다. 맨 위가 A야. 그 다음에 B 또는 C가 오겠죠. B 다음엔 A 또는 C가 오겠죠. A 다음에 C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B로 끝나니까 여기 B가 오면 B가 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C, B로 끝나면서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C가 왔으면 여기 A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B로 끝나야 되니까. 하나 둘 셋죠. 또 셉니다. C로 가면은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는데 A가 오면은 C, B로 끝나야 됩니다. B가 오면은 A, B로 끝내도 괜찮고 C, B로 끝내도 괜찮다는 거죠. 아이고 막상 세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 5가지가 나왔습니다. 시작이 A고 끝이 B인 게 5개면은 모두 다 동등하겠죠. 5 곱하기 6 정답 30 제출하면 됩니다. 수용도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된다? 일단 한 줄 풀이 들어가 보고 마지막에 1인지 2인지 결정이 안 되면은 케이스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됐나? 1524번이었습니다. 다음. 이거 사실 결국 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 단어를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든 뭐 곱해보고 C 쓰고 P 쓰고 웬만하면 한 줄로 풀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모든 문제는 다 그렇게 풀릴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그렇게 안 풀릴 때 직접 해보는 이 사고적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직접 해보려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 막상 세번 몇 개 안 되거든. 애들이 못해요 그거를. C인지 P인지 못 고르다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세면 되는데, 그죠? 세면 얼마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셀 땐 세란 얘기고요. 자, 마지막 갑시다. 경우의 수 마지막. 하고 이제 수능까지 몇 개를 더 풀 수 있겠다. 자, 이건 뭐야? 문제 좀 길다. 이해를 할게요. 반지름이 안쪽에서부터 1, 2, 3, 4, 5로 가고 있고요. 그 5개의 영역을 A, B, C, D로 나눠놨고요. 도넛이 5개가 있네요. 자, 각각의 도넛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겠죠.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의 물감을 칠하여
할 건데 이웃항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거고요. 각각의 물감을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감 한 통으로는 A만큼의 넓이만 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유 많이 길다. 일단 넓이부터 계산하자. 안쪽에 있는 A부터 갑니다. A 영역은 반지름이 1이잖아. 그러면은 파이 R 제곱이 1파이죠. A 영역은 1파이.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2라서 4파이의 넓이를 갖는데 거기에 파이 빵꾸 뚫어버리면 3파이만큼의 넓이가 남겠죠. 세 번째 원은 9파이인데요. 걷다가 4파이 빵꾸 뚫으면 도넛 넓이는 5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파이인데요. 걷다가 9파이 빵꾸 뚫어버리면 7파이만큼의 넓이가 되고요. 마지막은 25파이인데요. 걷다가 16파이 빵꾸 뚫어버리면 넓이가 9파이가 됩니다. 넓이 계산 끝났어요. 각각의 영역은 13579파이의 영향을 받습니다. 넓이 계산은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물감 한 통으로는 1파이만큼 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감 한 통으로는 1파이만큼이다. 근데 물감이 10통씩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때 그러면은 어디를 먼저 칠할까 고민이 되거든요. 방금 문제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시작 밖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얘랑 얘가 같을 때랑 다를 때를 좀 나눠 봐야겠습니다. 왜냐면은 1 더하기 9가 딱 10이잖아. 10통으로 깔끔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좀 나누자. 일단 할게요. 같은 색일 때로 한번 다른 색으로 가볼게요. 같은 색일 때는 A랑 E가 같은 색일 때 끝 보는 거야. A랑 E가 다른 색일 때로 가죠. 나누는 이유는 풀다 보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A랑 E는 같은 색깔이다. 그럼 세 물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해주세요. 그냥 세 물감 중에 하나 고르는 순간 1파이랑 9파이 10통 다 썼습니다. 같은 색이 돼버렸고요. 물감을 뭐라고 하지? 기억니은 디귿이라고 해볼까? 아니 별이라고 해야지. 물감을 별별 칠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수영도가 좀 필요하겠죠? 아까랑 똑같이 그 수영도를 가운데다 이제 나열을 하셔야 되는데 옆에다 좀 가져올게요. 세모 또는 동그라미를 쓸 수 있는데 이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3 더하기 7이 10이 되거든요. 3 더하기 7. 이건 이제 괜찮다. 이게 뭘 걱정하냐면 남은 물감으로 10통보다 큰 10파이 이상의 색깔을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나라고 고민했는데 없어요. 이웃한 건 다른 색깔이어야 되기 때문에 C랑 D가 같은 색으로 칠해질 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그냥 수영도 쭉 밀어버리면 됩니다. 수영도 밀고 뺄 거 없다는 얘기야. 별은 이제 못 쓰거든요. 별은 다 썼거든요. 이것도. 그럼 뒤에 동그라미가 올 수밖에 없죠. 여기 세모가 올 수밖에 없죠. 세 통, 다섯 통 썼고, 그러면서 여기 세모가 올 수밖에 없죠. 여기 동그라미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별로 끝내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10통을 벗어나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같은 색깔일 때는 두 가지 모양이 가능합니다. 곱하기 2를 쳐주세요. 6가지. A랑 E가 같은 색깔일 때는 6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A랑 E가 다른 색깔일 때는 어떨까요? 다른 색깔일 때 한번 가봐야겠죠. 별 세모라고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그것부터 결정하자. 3P2라고 하자. 3 곱하기 2. 세 가지 중에 하나 여기에 칠하고 나머지 여기에 칠해야 돼요. 시작해볼게요. 별 한 통 썼다. 그 다음에 끝에는 세모를 9통 쓸 예정이야.
자, 그럼 끝에 세모를 9통 쓰겠지, 그치? 그러면 세모를 9통 썼으면 한 통밖에 안 남았잖아.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당연히 세모를 못 써요. 한 통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3통, 5통, 7통짜리 칠하겠어? 세모는 마지막에 칠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더 못 쓴다는 거야. 이제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별과 동그라미 색깔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별 옆에가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동그라미 세통 써야지. 동그라미 옆에 세모를 못 쓰잖아. 그럼 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별 옆에 세모를 못 쓰잖아. 그럼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뭐야 이거 한 가지네. 이렇게 한 통, 5통, 6통 썼고 3통, 7통, 10통 썼고 9통 썼고 우선 거 없습니다. 아 이게 시작과 끝이 다를 때는 그 사이에 조합이 한 가지밖에 안 되는구나. 살 수 있었다.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끝났네요. 이쪽에서 6개 나왔고 이쪽에서 6개 나왔습니다. 더해 주시면 12가지를 확보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일부러 그 위에 있는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좀 풀어본 겁니다. 수용도도 한번 이용을 해봤고요. 많이 어려워요. 자, 2010년에 나왔는데 2025년 교재에 실렸다는 거 그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변형 문제 준비했으니까 집에 가서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고요. 10분 남았는데 이제 좀 넘어가서 한 2-3개만 더 풀어볼게요. 넘어갑니다. (1606번) 넘어갈게요. 네, 수련입니다. P를 사용한 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방금까지 푼 거 보다시피 뭐 C나 P를 쓰진 않았죠. 경우를 나누는 능력이 가장 중요했고요. 물론 경우를 나누는 건 똑같이 들어오나 계산식이 CP로 됩니다. 자, 수련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각 줄에 있는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있는 숫자의 곱이 짝수가 되도록 이거 정리했죠. 앞에서 숫자가 곱해서 짝수가 나온다라는 게 뭡니까? 수의 곱이 짝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짝수가 최소 한 개 있으면 된다. 짝수 한 개 이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에 모두 홀수를 두면 안 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홀수가 3개 있잖아. 6번을 세자. 여기 6번을 세자죠. 6번을 세는 게 편하죠. 일단은 뭐 6팩이죠. 전체는 6팩이거든요. 전체는 6자리 6개 숫자니까 전체 6팩 720까지 한번 먼저 꺼내주시고 6건은 한 줄에다가 홀수 몰빵 치는 거야. 1년이나 2월에 홀수 몰빵 치는 거야. 몰빵 칠게. 1, 3, 5 246과 또 246, 135 이거 두 가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각각 3팩, 3팩 때려주면은 36까지죠 이렇게 36까지 3팩, 3팩 여기도 3팩, 3팩이죠. 짝수 3개, 위에서 3팩, 홀수 3개, 아래에서 3팩 3팩, 3팩 6건의 가지수는 2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이 됩니다. 36 곱하기 72 이렇게 72가지 나오겠네요. 이거를 빼셔야 되겠죠. 빼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계산해주면은 648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다시피 648을 세는 것보다는 70을 세는 게 훨씬 나았다. 6건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이거는 앞에서 풀어준 적이 있는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분들입니다. 또는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많이 알려줬죠. 또는에 동그라미 치고 집합을 배운 사람들은 합집합 기호도 한번 써보고